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네, 오늘 양대 시장 모두 급등 마감했습니다. 야, 생각보다 센 흐름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급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1.15%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 1.8% 상승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내일부터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 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중소형주 단이 또 뒤를 받쳐주면서 좀 더 강한 흐름 보여줬죠. 그러면서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야 2400입니다. 2399포인트 2400포인트 가까이를 그냥 맞바로 그냥 곧바로 직행하는 아주 초강세를 보여줬어요. 여기에는 미국 증시가 또 한 몫을 했죠. 미국 증시 한번 보면은요, 미국 증시 전 고점에 다다르는 다우 산업지수, 그 다음 S&P도 1% 가까이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상승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기술주가 전반적으로는 각 업종별로 보면은 기술주 얘네들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약세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반도체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이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이 우리나라에 일단은 첫 번째로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어디에서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요건이 됐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달러 환율인데요. 간밤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합선이었어요. 여기요. 1400 초반, 1400원 초반. 그런데 간밤에 뚝 떨어졌네요. 그래서 1393원 수준에서 여기 환율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중에 또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증시 수급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이 아니었죠. 오늘도 역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씩 특징적인 부분 살펴봐야 되는데, 엔달러 환율 상승이죠. 중국 위안화 상승이에요. 그리고 대만 상승이에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만 하락했어요. 즉 워낙 강세가 우리나라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제가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금요일 날 언급했었던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중국의 자금이 우리나라로 중국에 투자했었던 외국계 자금, 밝혀진 바로는 미국의 텍사스 연기금이라고 하죠. 예, 그 자금이 이 중국에서 이탈을 해서 우리나라로 진입한다라는 소스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 주 들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뉴스화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것에 대한 기관의 레포트가 나오네요. 중국 비중 축소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하나의 현상이 지금 되고 있고,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렸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을 갖네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고점을 찍었고요.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듭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추세면은 지수로는 좋은 거고요. 이 하락이 왜 일어날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니까 원화를 사니까 원화 강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를 사가지고 주식을 사니까 주시장이 강세가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오늘의 원동력 또 하나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 이 부분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이 중국 코로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우리나라 관련주들의 상승을 또 한번 들썩이게 만들면서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이루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하면은요,
결국에는 수급이에요. 수급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2,700억 거래소 코스닥 930억 매수를 하면서 매수 주체로 나섰는데요. 장 초반에는요, 여기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매도를 했었어요. 상승 출발하다 보니까 매도를 했었는데 보시면은요, 예, 여기 매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매수폭을 늘리고 원달러 환율이 아래로 가고 자금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 원리, 그리고 그러한 흐름 이해되시죠? 이러다 보니 지속적인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계속 나타난다는 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한 방에 1조, 2조 하루에 이거 아니고요. 천천히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 조정 상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 일단 2400포인트 단번에 왔기 때문에 한 번쯤 조정이 있을 만한 자리예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더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리면요. 이 10월 달에 있었던 바닥권역에서 있었던 이 거래량, 앞에 2배 거래량, 이건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추세 전환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승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한꺼번에 꺾지는 못해요. 다만 중간중간 여기처럼 5일선을 건드리고 지지 테스트를 하는 흐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다만 추가 상승은 더 봐도 되겠다. 더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장을 접근하셔도 충분할 장이니까 아직은 여유를 가지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일단은 시장을 끌고 간 주식 주도주는 삼성전자였어요. 예, 오늘 3%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를 했고요. 하이닉스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소부장 종목군 가운데서 원익 IPS 같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죠. 원익 IPS 같은 장비주, 그리고 비메모리 단에서 SFA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네페스, 두산 테스나 등 얘네들은 뭐예요? 소부장 종목들이죠. 비메모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코스닥에서도 많이 널려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원인 뭐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레포트 나오는 거 보면은요, 여전히 반도체 시황, 그리고 D램가, 그리고 삼성 반도체의 D램 점유율이 더 낮아졌다. 근데 왜 올라? 왜 오릅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유 없이 올라가? 그건 아니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를 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사게 되는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주변주들로 확산이 되면서 오늘 상승을 이끈 원동력이 이 반도체 IT주였다. 미국과 약간 다른 이유가 우리나라는 반도체 비중이 미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도했었던 종목군 중에 인터넷 관련주들이요, 플랫폼 관련주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가 5% 넘게 상승을 합니다.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서 뭐 최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닥권이라 그랬죠. 이제 바닥 탈출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요 날인가요?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이유는 뭐 레포트가 나왔고 뭐 이거 갖다 댈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접근을 할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업종 대표주,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올라간 주식을 먼저 사는 거. 미국 시장에서요, 메타가 급등을 했습니다. 메타. 과거 페이스북이죠. 메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네이버, 외국인 기관이 뭐 쌍끌이 매수하면서 좀 상승했고요. 아, 근데 엄청납니다. 이거. 여기 46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그러면은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3분의 1 토막 1년 만에. 3분의 1 토막. 여기에서 물려 계신 분들 아직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3분의 1 토막, 반토막도 아니고요. 반토막이라면 조금 여기에서 좀 그래 시장 좋아지면은 어느 정도 제자리 오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견딜 수 있는데 3분의 1 토막이면 새땀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더 떨어지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매도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시고 오히려 기회를 봐서 저가 매수가 맞는 종목이 아닌가 싶네요. 같은 맥락에서 카카오를 보시면은요, 거의 비슷한데 상대적으로 약화된 흐름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회사가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뱅크로 분리가 됐죠. 그러면서 성장성을 조금씩 이뤄나간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카카오 화재 문제가 좀 있었죠. 상대적으로 네이버에 대해서 대비가 부족했다라는 모럴 해저드가 얘네들은 계속 있었다라는 점에서 상대적인 약세가 보여진 것 같아요. 하지만 같은 맥락으로 보시죠. 네이버가 간다면 카카오도 간다. 그래서 네이버를 일단 이 인터넷 관련주에서는 주도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로 보시고, 다만 오늘 카카오페이를 보면은요, 와, 최근 보면은 33,000원에서 44,000원까지 30%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죠? 이 위에서 보면은요, 25만원에서 32,000원까지, 이거 7분의 1 토막인가요? 8분의 1 토막인가요? 여기에서 혹은 공모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만, 여기에서 올라간 거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티도 안 나지. 그죠? 티도 안 나요. 8분의 1 토막, 7분의 1 토막이면, 하지만 여기에서 뭐 매도라는 입장보다는요, 오히려 저가 매수, 뭐 따라잡기는 좀 부담스럽더라도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은가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페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페이 오늘 상승의 원동력은 중국에서 결제 서비스를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상승했는데, 이것은요, 여기에서 이미 아는 세력들이 진입을 해서 지난주에 끌어올린 결과가 오늘 나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끌어올리고 나서 오늘 뉴스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올라갔는데 1차적으로 이런 매집의 흐름이 나왔다. 이걸 왜 매집이라 그래? 매도한 걸 수도 있잖아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급락 이후에 대량 거래가 아래에서 터진 경우에는 매도보다는 매수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카카오뱅크도 한번 보면은요, 오늘 카카오뱅크 오늘 5.6% 상승하면서 이 종목 역시 뭐 아랫단에서 보면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하는 흐름이죠. 하지만 이 종목도 상장 이후 일주일 좋다가 95,000원에서 15,000원까지 7분의 1 토막입니다. 8분의 1 토막인가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죠. 8분의 1 토막. 그런데 이건 경영진의 이거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모럴 해저드가. 하지만은 1차적으로 지금 입장에서는 매도보다는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선을 25,000원 선 1차적인 저항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최소한 35,000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볼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이 코로나 규제 완화, 이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중국 관련주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리고 광군제가 다가오죠. 광군제. 중국의 광군제. 쇼핑 시즌이죠. 거기에서 그래도 조금 수익은 나지 않겠어? 잘 팔리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에 일단은 지난 금요일 한번 뻗어 올렸고요. 어제 쉬었지만 오늘 다시 뻗어 올리는 흐름이 나옵니다. 자,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중국 정부에서
예, 그제 저녁에 발표를 했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분위기가 코로나 완화 혹은 뭐 거기서 벗어나는 흐름이다 보니까 중국도 하겠지 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역시 바닥권에서 나타난 이 대량 거래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이 맞지 않나. 아모레 퍼시픽 중심으로 화장품주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히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중소형주 단에서 이츠한불. 와, 너 장기 소외죠? 지금 5달째 횡보입니다. 아래 위로. 올라간 것 같지만 올라가지도 못했고 내려간 것 같지만 내려가지도 않고 뭐 지금 입장에서 보면 완전 횡보죠. 예, 소위 매집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매집 국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래보다는 위가 맞지 않을까? 이츠한불 뭐 더불어서 한국화장품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서 대장주는 역시 이츠한불인 것 같고요. 토니모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츠한불이 조금 더 나은 흐름이고요. 아직까지는 아모레 퍼시픽이 주도주인 관점에서 대장주가 중소형주에서 이츠한불로 치고 나올까? 이거에 대한 기대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상승이 연이어 이어나가면서 이제는 2400포인트까지 옵니다. 2400포인트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상승 추세를 무시를 하고 얼른 팔아버리는,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증권사 레포트 의견도 조금은 갈려요. 이제는 2300포인트 위에서는 매도가 맞지 않냐 했는데 계속 올라왔거든요. 오늘도 보니까요. 2300포인트 위에서는 매도하라 라는 레포트가 의견이 증권사 헤더들한테 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제 의견은 다릅니다. 이렇게 매집 국면이 있었고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으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다만 장중 조정 혹은 제가 생각엔 이거 여기와 비슷하게요. 지난주와 비슷하게 5일선을 한번 이탈하는 정도의 5일선 올라오죠. 예,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가지고 계신 종목 가운데 하락 종목이 있다면 염려 마세요. 삼성전자 주도의 시장이지만은요. 삼성전자 주도의 시장 뒤에는 삼성전자가 쉴 때 순환매 국면으로 오늘 하락한 종목 아니면은 그동안 못 올라간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순환매라고 합니다. 순환매 장세가 또 여전히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더 힘내시고 상승, 이제 접어드는 상승 추세 안에서 너무 쉽게 여러분들의 희망을 꺾지 마세요. 자,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